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여러분 IQ는 지능, EQ는 감성지능. 그러면 EQ, EATQ, EQ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엘버스는 EQ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EQ는 바로 내가 얼마큼 내가 먹는 것을 잘 챙길 수 있느냐이고, 마음 챙김 먹기라고 해서 얼마나 자신이 먹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느냐예요. 참 생소하실 텐데요. 마음 챙김 먹기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내가 먹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먹기, 마인드풀 이팅이에요. 소중한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의 눈빛과 한마디에 귀 기울일 듯 내가 먹는 음식에도 온전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과도 우정을 나눌 수 있어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천천히 즐겁게 먹는 것. 이게 바로 마음챙김 식사, 마인드풀 이팅이에요. 마음챙김 식사에는 나만의 식사 리추얼이 필요한데요. 식사 리추얼이라는 말은 사람마다 자신만의 반복된 식사 행동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지인들과 식사를 해보면 그 사람의 식사 습관을 알게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식사 기도나 짧은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식탁 위에 예쁜 식기, 향기 나는 향초, 무드 조명 같은 걸로 식사 분위기를 연출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식사 리추얼은 몸과 마음을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식사 시간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식탁을 둘러싼 여러 가지 분위기도 함께 먹는 거예요. 식사 시간은 결국은 나를 돌보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좀 연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식사를 어서 해결해야 하는 일처럼 취급되는 거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빨리 먹어치우거나 다이어트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꼭 참고, 스트레스 상태에서 아무거나 먹는다면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겠죠. 하루 두 끼에서 세 끼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지 먹게 되는데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식탁에 서서 서둘러서 입에 넣진 않는지, 요즘 참 서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식사하느라 대강 차려 먹지는 않는지, 가족들 식사 차리느라 정작 나는 한 숟갈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달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로 때우려 들지는 않는지. 우리에게는 먹는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기분을 좋게 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식욕과 식탐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은 식욕에 의한 쾌락이지만 특정 음식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집착은 식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식탐에 빠져 있다면 나의 몸과 마음을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라는 신호예요. 코로나 이후에 배달 음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외식을 하게 되면 간편함은 있지만 맛이 있어야 잘 팔리기 때문에 간이 세거나 기름지거나 달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달달하고 간이 세고 기름진 음식들은 음식 중독에 잘 빠진다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유명한 쥐 실험이 있는데요. 코카인이라는 강력한 마약이 들어있는 밸브가 있고 바로 옆에는 설탕물이 들어있는 밸브가 있다면 실험쥐가 코카인보다도 설탕물에 더 중독이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뇌의 식욕 중추에서 쾌락 물질을 찾아 마치 설탕물을 찾는 쥐 실험처럼 우리 뇌도 중독의 기전에서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중독의 기전에 빠진 뇌는 무의식적으로 그 음식을 먹고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 챙김 식사는 이런 식탐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바로 잠시 멈춤의 힘을 통해서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식탐에 반응해서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음식으로 어떤 감정을 해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음식을 서둘러 먹는 대신 마치 명상을 하듯이
음식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가끔은 의도적으로 음식 본연의 향과 색깔을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고 잠시 멈춤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건포도 명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건포도가 이렇게 생겼구나. 입안에 넣었을 때 표면은 이렇게 까끌거리는구나. 건포도의 맛은 이러하구나. 음식의 풍부한 향과 다양한 시각적인 자극은 이미 뇌에 작용해서 포만감을 불러일으키고 적은 양을 먹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기도 해요. 음식을 먹을 때 무조건 천천히 먹어라 한다기보다는 음식을 먹을 때 현재 느껴지는 감각과 오감이죠.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나의 현재 식사 행동 습관도 관찰해 보세요. 국에 말아서 후루룩 정말 마시는 건 아닌지, 또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적게 천천히 짚고 있는 것인지, 또 몇 번이나 씹고 삼키는지, 또 혼자 또는 함께 먹는 것을 선호하는지, 어느 장소에서 주로 먹게 되는지, 음식을 먹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보통은 20분을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데 20분이 참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바로 나의 식사 습관이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식사 습관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식사의 기본이고요. 바로 제가 하는 클리닉에서도 인지행동 치료. 이것이 바로 기본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감정적 식사가 어떤 건지, 나는 지금 감정적 식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테스트를 해봤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거나 먹는다. 여기에 체크하신 분들은 우리 스트레스를 받은 뇌가 쾌락물질을 찾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는 것에 손을 뻗는 대신 그 대체 행동이 있는지, 제가 많이 권하는 것은 샤워를 한다든지 또는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무엇인가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 행동을 늘 무기처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 생각이 떠오르고 먹어야만 한다는 욕구가 너무나도 강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체 행동이 습관되지 않는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상담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냉장고 문부터 열기 쉽죠. 그러면 저는 제 삶의 패턴이 귀가하자마자 욕조에 물을 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퇴근 후 음식을 찾는 대신 목욕으로 내 몸의 긴장감과 하루 종일 상담으로 쌓였던 피로를 풀면서 급하게 먹고 아무 음식이나 찾는 그 시간적 텀을 두게 되는 거죠. 내가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을 찾는 것을 차단해주는, 조건화 행동을 차단해주는 인지행동치료의 기법이기도 합니다. 만일 습관적으로 내가 야식을 찾는다 라는 것을 체크했다면 낮에 식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야식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저녁 시간 이후, 보통 이제 6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먹는 식사량이 하루 식사량이 50% 이상 된다 싶으면 야식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침과 점심은 대충 때우고 퇴근 후에 저녁과 야식으로 대부분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건데요. 이런 분들은 아침 먹기가 방법이겠죠. 야식을 하는 분들은 다음날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또 거르기 쉽거든요. 아침을 거른 분들은 또 야식을 찾게 되죠. 배고프니까. 야식을 하게 되면 또 그 다음날 아침은 배가 안 고프니까 또 많이 부어있고 배가 더부룩하니까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죠. 야식을 찾는다에 체크하신 분들은 반드시 아침 먹기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또 혼자 먹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여기에 체크하신 분들은 대부분 혼밥을 하는 분들이죠.
근데 혼자 식사하면서 대부분 뭘 하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뇌는 식사 시간에 집중할 수 없고 식사를 섭취하는 음식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 챙김 먹기가 되지 않죠. 마음 챙김 먹기가 제가 뭐라고 했죠? 오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음식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음식의 모든 느낌과 감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면서 또는 유튜브를 보면서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체 행동들, 대처법들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안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공복과 포만의 올바른 신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